요로결석은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큰 합병증은 없지만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 그리고 식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네, 대개 7년 내에 60% 정도에서 재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7%씩 재발하며 10년 내에 평균 50% 정도 재발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체질적으로 다시 결석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작은 결석이 커짐으로 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이 조절을 하고 수분 섭취를 통해서 예방하는 경우와 약물을 적극적으로 투여했는 경우에는 약 한 34% 정도에서 재발하는 반면에 적극적인 치료 없이 보존적인 치료만 한 경우에서는 61% 정도에서 재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결석이 생긴 사람은 재발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때는 칼슘 성분을 결석 형성의 주범으로 보고 칼슘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만은 최근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 칼슘은 결석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만은요, 우리가 식이로 섭취하는 칼슘은 흡수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결석 형성의 중요한 성분이 되는 수산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설하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결석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적은 양의 칼슘의 섭취를 권장하기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음주는 가끔 일시적으로는 알코올 및 수분의 이뇨 작용을 해서 결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요, 지나친 음주는 혈중 칼슘이나 수산을 증가시키고 탈수 상태를 유발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결석의 치료를 위해서 맥주를 일부러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석 형성 방해 물질로 구연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과일에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석의 원인이 되는 수산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반드시 모든 과일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구연산만 굳이 많이 함유된 과일을 찾는다면요, 오렌지나 레몬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연산만을 추출해서 약물로 만들어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네, 요로결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유하고 있는데 대개 하루에 배뇨량으로 따져서 2리터 이상 유지될 수 정도의 수분 섭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배뇨량이 2리터 이상 되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약 한 3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시간당 200cc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수분의 섭취가 제한되어야 하는 분들도 많죠.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감소된 분들은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예방적인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당 맥주컵으로 환산했을 때 한 컵 이상은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드는 것은요, 결석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결석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이 되는 질병, 그러니까 당뇨나 부가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통풍과 같은 질환은 조기에 치료를 하고 또 결석 성분이 많은 음식을 편식을 하지 말고 또 너무 탈수에 자주 노출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은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결석 성분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의 배설에 도움이 됨으로써 결석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